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정태근 이사 그리고 민푸름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어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머니트리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8,800원에 30%입니다. 아, 30% 가지고 계시고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삼성전자가 하도 마이너스 봐가지고 만회하려고 오늘 바꿔치기 했어요. 삼성전자를 파시고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들어가셨어요, 시청자님?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수익 보실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이 종목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트럼프 수혜주로 선택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께 의견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을중님이 나왔습니다. 그럼 정태근 이사님께 중립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안정적인 좀 종목이 수익이 안 나니까 바로 테마주로 옮기셨어요, 시청자분. 네. 잘한 선택하신 걸까요? 중립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분이 과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복수심에 불타서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되거든요. 네. 참 어떻게 말씀드릴지 고민되네요. 그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저랑 이제 상담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매수한 게 그 트럼프 수혜주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요, STO 네.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테마주가 왜 테마주인지는 아시겠죠? 여보세요? 네네네. 테마주가 왜 테마주인지는 아시죠? 네. 그죠? STO 때문에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이 관련주들이 엮여 있는 상황인데 말 그대로 STO라든지 그리고 가상화폐 테마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 STO 관련돼 가지고 법제와 관련돼 가지고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마 변동성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변동성이 나왔을 때 바로 파시지 마시고 그 변동성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이런 것들은 가격을 설정하고 매매하는 거는 조금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변동성이 그 STO 법제화로 인해 가지고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최소한 뭐 10,000원 부분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일단은 시장님께서 잘 팔고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길잡이는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STO라든지 가상화폐로 해가지고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날 다시 연락을 주셔가지고 지금 팔까요? 더 가져갈까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상담을 받아가면서 대응을 다시 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10,000원까지는 일단 기다리면 될까요? 네, 아직까지는 손절가 짧게 잡고 일단 더 보셔도 돼요.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다음부터는 이렇게 복수심에 불타서 막 종목 접근하시면 안 돼요. 명심하겠습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한미 반도체고요. 네. 워낙에 요즘 노이즈가 많아서 네. 평단이 107,400원이고 비중이 24%가 되었는데 네. 제가 이게 물을 타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추가 매수를 잘 하셨네요, 시청자님. 예, 어제하고 오늘 저가에 좀 하긴 했는데 네. 한 5%대 내외로 맞춰놓긴 했지만 워낙에 노이즈가 많아서 걱정이 좀 돼서 한번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략 한번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부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민푸름 대표님의 중립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한미반도체 우리 시청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이즈가 최근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화 인더와의 그런 갈등
그런 것도 그렇고 목표 주가 하향 레포트도 좀 발목을 잡고 있긴 하거든요. 우리 선생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이게 제가 왜 중립을 잡았냐면 네. 일단 회사 너무 괜찮은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실적도 너무 잘 나왔어요. 실적 잘 나와서 주가 엄청 폭발할 정도로 막 이제 시작인가 약간 기대감에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휩싸였었는데 그걸 지금 다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 이유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요즘 시장은 좀 악재와 이제 호재가 좀 공존하는 시장이다.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라고 주로 말을 하는데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단 그렇죠. 잘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사실 회사가 이 이익을 많이 내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전혀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이 개인 호재가 사실 아무리 지금 잡음이 없다 하더라도 가기 힘듭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그리고 제가 지금 중립을 잡았던 게 뭐냐면 요걸 긴 호흡으로 비중을 작게 해서 좀 전략을 짜면은 길게 가져가도 돼요. 어차피 이걸 좀 주가가 하락에 있더라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 반도체 관련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어제랑 오늘이랑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비중 24%가 조금 걸립니다. 비중이 20%가 넘어버리면 추가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 회사 좋으니까 이슈나 뭐 이런 건 좀 제외를 할게요. 지금 차트 자리가 중요한 게 여기예요. 여기서 지금 저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단기적 전 저점을 사실 넘어버리면 힘듭니다.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지금 저점이 어쨌든 이렇게 낮아지고 있잖아요. 낮아지고 있어서 지금 이 10만 원 부근을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빠질지가 매물대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좀 안 좋은 생각까지 해야 되고 또 거기 최악의 이제 상황을 대응을 해야 되는 좀 전략을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약간 걸린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어제 오늘 좀 급락세가 나왔거든요. 이러면 저가 매수세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하늘색 선 보이시나요? 여기가 지금 지지받을 마지막 자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단기적 전 저점이랑 이제 단기적 전 저점 가기 전에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을 때 그러니까 즉 평단가 부분에서 조금 덜어내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전략을 좀 짜거든요. 아니면 나는 좀 길게 보지 않았다. 나 이거 단기적으로 들어간 거다라고 하시면 올 탈출하세요. 지금 그게 맞아요. 왜냐면 반도체주는 아무래도 긴 호흡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갖고 있기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네, 그거 꼭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을 좀 줄여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고요. 정태근 이사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부정을 들어주셨거든요. 한미반도체 네. 오히려 지금 뭐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니냐라는 의견도 또 유튜브 채팅창에서 또 보이긴 해요. 부정 들어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아마 한미 반도체를 가지고 좋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저처럼 안 좋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6월 달, 부터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이제 그 뒤부터 보질 않았어요. 보질 않았는데, 일단은 시청자님하고 그 대화는 안 하고요. 그 대화는 안 하고, 일단 시청자님께서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고, 좋게 말하시는 분, 안 좋게 말하시는 저처럼 안 좋게 말하는 사람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어느 쪽으로 선택할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일단은 제가 한미 반도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러니까 올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월 14일이죠.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독점 프리미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C 본더라는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해 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엔비디아, 하이닉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붙이는 TC 본더 장비, 이 수혜를 받게 되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독점이 깨졌다는 것만으로도 한미 반도체의 매력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파악한 내용을 그리고 또 다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독점 프리미엄이 깨졌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매력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TC 본더 뭐 된다 안 된다, 맞다 아니다 말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리포트를 바꾸는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HBM3E 12단에 한미 반도체 장비가 안 들어갑니다. 만약에
올해 안에 HBM3 12단이 출시가 되게 되면은 한미 반도체가 거의 안 된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기존 방식 말고 하이브리드 본더 방식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2021년도부터 하나 정밀기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테스트 장비 들어갔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HBM4로 가게 되면은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를 이제 믹싱을 해서 섞어서 이제 공정을 만들어 나갈 건데, 만약에 한미 반도체가 이런 우려감을 다 씻어내려면은 그게 나와야 됩니다.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를 그 한미 반도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동 개발을, 그러니까 하이닉스 쪽과 협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 얘기가 안 나오게 되면은 한미 반도체는 독점이라는 프레임이 제외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하나 정밀기계와 손을 잡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과거부터 한미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 꾸준히 하이닉스가 문제를 제기해 왔었는데 그 부분이 고쳐지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12단 같은 경우는 ASMPT인가요? 싱가포르 회사? 그쪽하고 이제 그쪽에 장비를 들여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2단이 하반기에 출시가 될 건데 그 출시를 하긴 어떤 그 본딩 장비를 ASMPT 장비를 이제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후 사정을 제가 파악해 본 바 어찌 보면 한미 반도체가 어저께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연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독점 프레임은 느껴졌고, 만약에 HBM3E 그리고 HBM4 여기에 한미 반도체 장비가 만약이라도 들어가지 않게 된다라면은 한미 반도체는 여기서도 돌이킬 수 없는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확실한 건 HBM3 8단까지는 한미 반도체가 거의 독점으로 들어간 건 맞아요. 이건 맞습니다. 맞는데 중요한 건 12단부터 한미 반도체가 안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라면은 한미 반도체,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SK 하이닉스가 어쨌든 HBM 시장을 이제 거의 뭐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장비가 안 들어가게 된다면은 한미 반도체도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저는 한미 반도체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상담을 받으시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신 분과 또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그 내용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양쪽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이 TC본더 독점 프리미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우리 시청자분 염두에 두시길 바랄게요.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한미반도체 꼭 수익 내시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상담이네요. 옥련심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24,400원에 비중 30% 가지고 계신데요. 민프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주 소폭 수익 중이시거든요. 계속 가져가면 수익 더 극대화해 보실 수 있을까요? 좋죠. 너무 좋아요. 지금 시장이 바이오가 주도 섹터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바이오가 주도 섹터인 이유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기간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굉장히 우세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의 흐름이 조금 올해 8월 달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를 사실 좀 많이 살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런 게 조금 약하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약해지면서 기존에 있었던 이제 좀 시장의 주목을 못 받았던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훈풍을 부니까 여기에 좀 편승해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종목인데 이 에이프릴 바이오가 지금 좀 크게 보면은 쭉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굉장히 좋죠. 이거 되게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지금 여기 딱 그 진입가 부근이 저항 라인이긴 해요. 매물대거든요. 여기서 한 번 저항을 받았고 두 번째 저항을 받고 여기 세 번째에서 굉장히 비비고 있어요. 그 평단가가 딱 매물대라서 여기가 가장 지금 최근 매물이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저항의 힘이 강한 건데 이 진입가 부근을 이제 넘어서면 돌파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안착을 해서 25,000원을 확실히 안착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즉 25,000원 위에서 주가가 놀게 되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그 이제 저항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 주가가 굉장히 폭등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항상 보잖아요. 쭉 이제 상승 추세가 유지 중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은 우리가 근거를 한 번 더 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저항이 지금 세 번째 저항 중이다. 3고점 돌파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지점을 이제 돌파 안착을 하게 되면 더 좋게 볼 텐데 중요한 게 지금 비중이에요. 제가 항상 비중을 강조를 하는데 아무리 좋은 인생 종목을 만나더라도 20% 이상 비중을 담게 되면 추가적인 대응 전략을 짤 수가 없어요. 특히나 제약바이오가 지금 강세라고나 하나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악재가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 악재가 터지거나 또는 시장 흐름 때문에 눌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최악의 순간을 가정하고 이 비중을 실어야 되거든요. 30%면 우리가 추가 매수는 더 이상 못 한다고 봐야 돼요. 30%라면 짧게 보고 좀 비중을 덜어내는 식으로 분할 매도하고 또 조정이 들어오면 다시 분할 매수로 다시 담고 요거를 반복해서 조금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목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평단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대신 여기서 더 이상 비중 늘리시면 안 되는 거. 꼭 이제 기억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우리 시청자님 일단 홀딩의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수익 많이 보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럭키 배원님께서 CJ ENM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108,70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신데요.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떻게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사실 최근에 뭐 다른 엔터주 올라가는 거 보면 참 부러우실 것 같아요. 손실이 굉장히 크십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108,000원에 저는 사실 제가 CJM이 안 되기를 바랬는데 네. CJM이 떡 저한테 걸려버렸네요. 왜냐하면 사실 솔직히 자백을 할게요. 솔직히 관심 없어요, 이 종목에. 관심 없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요 종목은 근데 부문이 빤하잖아요. 그 미디어 부분하고 영화 부분하고 음악 부분하고 그다음에 뭐죠? CJ 쇼핑 커머스? 네. 이렇게 4개 부분을 봐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 4개 부분에서 2개 이상? 아니, 3개 정도 만약에 잘 가고 있다라면은 주가 상황이 과연 이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엔터주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CJ ENM 정도였던 캐파? 이 정도면은 뭐가 하더라, 뭐 한강 신드롬 이런 거는 주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숫자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미디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 부분 적자예요. 근데 3분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음악하고 커머스는 간신히 흑자예요. 근데 지금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 확인이 될 부분이 음반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과연 음원 쪽 음반 매출이 잘 나온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쪽도 지금 근데 엔터사도 그쪽도 그래서 딱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CJ ENM도 마찬가지로 음악 부분, 미디어 쪽 같은 경우는 기대할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지금 계속 안 좋은 건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4개 중에서 어느가 하나라도 이렇게 매력이 있다라면은 매수가 들어올 핑계 이유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글쎄요, 매수를 할 만한 이유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소외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라면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요 정도 말씀드린다라면은 지금은 어쨌든 요 가격이 있잖아요. 더 이상 이제 3분기 실적도 안 좋아질 거예요. 안 좋을 겁니다. 안 좋을 건데 중요한 건 안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3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 요 얘기만 나오기를 좀 바라세요. 지금은 그거 말고는 없어요.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그리고 이제 53,000원? 요 정도 가격이 또 안 깨지길 바라세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일단은 이렇게 된 이상 한번 버텨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108,000원에서 62,400원이면 마이너스 한 40% 정도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10% 빠져도 마이너스 한 5% 내외로 잡힐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은 주가 등락에서 큰 영향이 없다라 봐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추가락만 나오지 마라. 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요. 추가락만 나오지 마라. 그 생각으로 일단은 52,000원 유지되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버티는 거 외에는 뭐 아직은 방법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지만은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고요. 실적 턴어라운드 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한미약품이요. 한미약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4만 원에 15%입니다. 34만 원에 15%면 혹시 오늘 매수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아니에요. 1년도 넘었어요. 그러면 37만 원까지 지난주에 올랐었는데 그때 익자로 안 하셨네요, 시청자님. 근데 갖고 있던 기한이 기니까 네. 이제 좀 갈려나 하고 안 팔았더니 또 이렇게 내려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익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싶으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 부분은 바로 민프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지난주에 분명히 매수가 이상까지 올라왔는데 못 파셨어요. 추가적으로 수익 보시려면 어느 정도 선까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까요? 일단 네. 기회가 올 때 잡아야 됩니다. 아. 일단 오래 들고 계셨잖아요. 오래 들고 있으면 일부러도 사실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분봉을 보면은 사실 아주 잠깐 9시 이제 개장하고 나서 이제 급등을 한 후에 줄줄줄 내려와서 이제 꼬리를 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이때 일부라도 덜어내셨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잖아요. 요거 나중에 이 가격이 올지 안 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막말로. 그래서 항상 오래 들고 특히나 이제 오랫동안 물려 있었던 종목들 가운데서는 기회가 꼭 오거든요.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의 문제지 기회는 꼭 옵니다. 그리고 저는 냉정하게 말하면 일단은 수익 실현 가능해요. 지금부터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다만 어디까지 갈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보자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단기적 제일 고점이 37만 원대인데 금요일도 지금 37만 원대를 한번 갔다가 왔어요. 근데 이 37만 원을 다시 한번 갈 것이냐는 사실 갈 가능성이 지금은 높아 보여요. 근데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은 이슈에 굉장히 민감해요. 특히나 제약사 관련주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작용 이슈가 갑자기 나온다던가 어디서 임상이 조금 실패했다더라 생각지도 못했던 악재가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회가 올 때 일부 수익 실현하고 일부를 좀 갖고 있는 게 차라리 나아요. 만약에 저였다면은 지금 15%잖아요. 그렇게 높진 않아요. 비중이 괜찮아요. 만약에 저였으면은 금요일 날 절반 매도하고 만약에 오늘 다시 33만 원대나 이렇게 진입가 아래로 빠졌으면 추가 매수를 했었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거든요. 더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 있는데 이게 언제 다시 37만 원을 찍을지 모른다는 게 함정인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한미약품 아주 좋고 가격 지금보다 오를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면 오늘 같은 시장에 사실 빨간불이긴 하지만 금요일 날 전 거래일에 이렇게 급등을 했으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여전히 34만 5천 원 이 부분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 다만 이 물량을 소화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15% 그대로 갖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2, 3 거래일 안에 한 번에 더 급등이 오면은 절반이라도 매도하세요. 일단 우리 수익 챙겨놓고 고민을 하는 걸로 그렇게 목표가를 상향을 해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전략을 한번 짜보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은 줄 때 챙기자. 우리 청자님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한미약품도 수익 더 많이 보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코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왔었는데요. 자사주 14만 6,505주 처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750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 일단 시간에서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양봉님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12만 원에 20%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내년 말까지 기다린다면 원금을 회복하고 수익권 진입도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정태근 이사님께 이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양봉님은 내년 말까지 기다린다라고 하시네요. 오늘 나온 일단 자사주 처분 소식부터 먼저 전해주세요. 네. 지금 한번 보게 되면은 14만 6,505주
네. 처분한다고 돼 있거든요. 처분하고 돼 있는데 지금 총 상장 주식 수가 1억 3,300만 주거든요. 티가 날까요? 그러니까요. 티가 안 날 것 같은데. 네. 티가 안 나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서 에코프로에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작년 이제 7월 달 이전에 에코프로 한참 잘 나갈 때, 그러니까 화면 보시면은 요구간이거든요. 아마 요때 이 소식이 나왔으면 주가가 그 다음날 거의 상한가 육박하는 급등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떤 자사주 처분이든 뭐 자사 소각이든 이런 것도 그래서 시기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그렇게 에코프로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자사주 처분을 하더라도 주가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하다 봐야 되고, 그리고 양봉님 질문하신 거에 대답을 좀 해보자면은 내년 말에 주가 회복될지는 지켜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 희망적인 거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첨단 산업의 어떤 업황 사이클 있잖아요. 이게 짧아졌다라는 게 어찌 보면 희망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예전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업황 사이클이 한 3, 4년 걸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2년이 안 걸려요. 2022년 10월 달에 비행이 끝나가는 리포트가 나왔다가 모건스탠리가 또 이제 부정적 리포트를 낸 게 8월 달이잖아요. 보게 되면 2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선두 산업들이 사이클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게 어찌 보면 희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도 2021년도 8월 달인가요? 그때 에코프로빔이 꺾이고 난 다음에 2023년도에 거의 뭐 18개월 만에 다시 사이클이 돌아왔잖아요. 지금은 2023년도 상반기에 그랬던 것처럼 사이클이 다시 짧아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지금 계속 짧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희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이클이 짧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한번 내년 뭐 하반기 뭐 말씀하셨던 기대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가서 온다 안 온다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단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쨌든 2차 전지도 그렇고 IT도 그렇고 과거 대비해서 사이클이 짧아졌다는 것 때문에 어찌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그래도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생각하고 있으다면은 그냥 홀딩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의 사이클이 조금은 더 짧아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내년 말까지는 일단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9032번님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52,400원에 10%입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시간에서 5% 넘게 상승 중이고요. 뭐 한농화성 같은 종목도 일제히 상승 중이에요. 민프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추가 매수냐 손절이냐 어떤 선택이 필요할까요, 시청자분? 요거는 시청자분한테 좀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게 네. 항상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처음에 목표하는 게 있어요. 아, 이거 나 짧게 보고 빠르게 전환해야지 라고 진입하는 경우가 있고, 아, 나 이거는 뭐 좀 길게 좀 무겁게 이렇게 갖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일단은 이제 추측하는 바로는 일단 이 종목이 시총이 1조가 넘기 때문에 오래 들고 있어도 아주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8월 달 주식시장에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오히려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라서 지금 자리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소외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장세가 개별 종목 장세여가지고 2차 전지에서도 얘네들 몇몇 종목은 또 가요. 희한해. 대장주들은 막 줄줄줄줄 내려오고 막 이러는데 어떤 날은 A 종목이 좀 갑자기 급등, 어떤 날은 B 종목이 갑자기 급등, 이런 식으로 좀 개별 종목 장세라 우리가 섹터별의 어떤 이해도 필요하지만 이 종목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가는구나라고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52,400원에 10%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일단 지켜볼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이 자리가 제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조금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여기가 딱 이제 지지받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43,400원 이 부근이 무너지게 되면 여기서 이미 한번 지지를 받았죠? 두 번째 지지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지지받으러 가는 중이에요. 여기서 지지받으면 지니까 쪽으로 올라올 것이고 여기서 지지받지 못하고 빠진다? 이러면 이제 단기적 전저점 26,000원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조금 보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거래 특징주들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내일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